그 다음에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꿈에서 우리가 꿈을 꿀 때 자각몽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인식할 때 이거 꿈이네 인식하잖아요. 그것처럼 현실이라는 백일몽에서도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꿈이네 할 수 있는 기준점. 그게 뭐냐 이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 영화 인셉션에 보시면 인셉션의 그 토템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 주인공이 이 팽이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려서 이게 계속 돌아가느냐 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기준점만 찾는다면 우리는 수월하게 이러한 백일몽 같은 삶에서 빠져나와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116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 시작점 또는 기준점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실을 조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걸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추가로 어떤 새로운 기준점을 만들어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쉽게 비유하는 게 여러분 약간 술 취했을 때, 몽롱할 때 그게 이제 기분이 풀리면서 상황에 대한 그 지각이 조금 변동이 되잖아요. 그 심한 사람들은 전봇대가 와서 날 머리를 때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막 지구가 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 도는 게 느껴진다, 자전하는 게 막 천장이 맹맹 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비유하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 술 취해서 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기분처럼 마치 그러한 기분이 이 현실이라는 고정된 기준점에서 나와서 가능태 공간에 현실을 지각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감각이 그런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약간 환각이나 환상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까 뭐 이런 얘기인데 좀 쉽게 생각하십시오. 안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적으로 이상하게 가면 길을 잃을 수 있으니까 제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려면요, 낯설게 하기 있죠.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기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이 뭡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이잖아요. 그 일상적인 삶을 낯설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여러분 리스트를 적어 보십시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낯설게 하는 방법 중에 그 어떤 그 원리가요, 순서나 시간을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시간을 바꾸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줄이거나 늘리거나 뒤집거나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분리를 하거나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은요, 여러분 뒷걸음 쳐봤습니까? 뒤로 걷는 거, 뒤로 뛰는 거, 순서를 바꾸는 거죠. 매일 우리는 앞으로 걷잖아요. 근데 뒤로 걸어보세요. 뒤로 뛰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똑같죠? 한번 날을 세보세요. 아침 새벽 공기를 맡아보세요. 아니면 늦잠 실컷 한번 자보세요. 이 시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보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것, 안 해본 것을 해보는 것, 이게 이제 다 낯설게 하기에 해당해요. 그 중에서 그래서 낯설게 하기가 가장 쉽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잖아요. 낯선 곳에 감으로써, 낯선 자극을 받음으로써 다시 돌아왔을 때 내 현실이 낯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자극을 준다는 게 이 낯설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그 새로운 관점을 비집고 아이디어, 창조성이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이건 이제 약간 낮은 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 에너지 차원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높은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접목을 하셔서 적용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것조차도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수단 하나만 바꿔도요, 세상이 낯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 이 세상, 일상, 내가 늘 살던 집, 이게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때 그 느낌을 통해서 일상, 그것이 바로 백일몽 같은 삶을 내가 궤도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고 있었구나. 이걸 자꾸 느끼셔야 된다고요. 이런 걸 자꾸 느끼시는 게 이 삶의 백일몽 같은 삶을 감지하는 그 감각을 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책에서는 좀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하죠. 117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이제 뭐 술 취한 사람은 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집이나 거리를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얼굴을 아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모든 것이 그대로지만 그 사람의 지각이 가능태 공간의 다른 구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무대장치가 보이는 것이다. 118페이지 갈게요. 118페이지에서는 꿈이란 무엇이냐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다. 그것은 꿈이지만 환상이 아니라 현실화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현실이다. 그래서 꿈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죠. 현실화되지 않은 형이상학적 현실이다. 가능태 공간의 한 구역을 여행하고 온 곳이다 이 얘기예요. 몸은 여기 현실에 있고 마음도 여기 현실에 있고 영혼을 타고 날아갔다 왔다. 그래서 그 역시도 사실은 하나의 현실을 경험한 것이다. 트랜서핑의 관점에서의 꿈의 정의입니다. 118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코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에너지 보호막. 그리고 이 섬유다발은 견갑골쯤에 있는 연결점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준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에너지의 어떤 기준점. 이게 이제 여러분 타프티라는 트랜서핑 2.0이라고 하는 타프티라는 책에 보시면 따은머리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따은머리.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요거 제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때가 되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니까. 이 위치가 바로 이 견갑골에 위치한 겁니다. 이 부근에, 요 사이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요 정도에 위치한 거. 여기에 이제 기준점을 두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훈련하는, 슬라이드 기법을 훈련하는 게 타프티 책의 핵심입니다. 전부이기도 하고요. 이게 핵심이자 전부입니다. 이거 훈련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요. 그것과. 이 연결점을 우리가 찾아내고 기준점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가능태 공간에 접속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왔다 갔다 해야지 여기에 빠져버리면 정신착란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신착란이 일어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아직. 왜냐면 이걸조차 하는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이제 120페이지로 갈게요. 120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현실을 꿈처럼 인식해보라. 오직 의식적인 꿈에서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현실에서 잠자고 있을 때 당신은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펜듈럼과 싸우고 있다. 객석으로 내려가서 지켜보라. 관찰자로 머물고 자신을 빌려주면서 초연하게 행동하라. 이게 바로 관찰자 시점으로 나를 보라는 것이고, 백일몽에서 깨어나란 얘기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 꿈에서 내가 깨어나듯이 꿈이라는 현실에서 깨어나보자 이 얘기입니다. 네, 계속 이어서 120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깨어있는 현실에서 초연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당신은 이미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무대에서 객석으로 내려가거나 무대에서 연기하는 관객으로 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에서 이야기한 각성의 반 단계인데, 이것만 잘해도 나머지 트랜서핑의 원리를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깨어있는 현실에서 초연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려면요, 여러분들이 펜듈럼을 찾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면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펜듈럼에 얼마나 내가 많이 휘둘리고 있는가, 내 감정이 얼마나 펜듈럼에 빼앗기고 있는가, 내 에너지가 얼마나 펜듈럼에 소진되고 있는가,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펜듈럼에 대한 방어만 해도 트랜서핑의 절반은 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펜듈럼에 대한 깨어있는 인식, 감각을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은 크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펜듈럼에 휘둘린 삶이었고, 얼마나 펜듈럼에 의해서 에너지가 소진된 삶이었는가, 얼마나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 아무 생각 없이 백일몽 같은 삶을 살았던 삶인가, 이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 전쟁 세대가 있고 전후 세대가 있잖아요. 전후 세대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책으로 역사적으로 전쟁에 대한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겪은 세대처럼 피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적에 대한 그 개념 자체가 감각이 다르죠. 비슷합니다. 에너지 세계에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 탓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펜듈럼입니다. 그럼 이 펜듈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빼앗겼는가, 휘둘렸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경험도 소중한 거예요. 실패 경험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명확하고 선명하게, 야, 이게 다 펜듈럼의 공작이었네, 이게 다 펜듈럼의 배후가 펜듈럼이었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데이터가 이게 쌓이면서 인식이 되는 순간 이제 점점 좁혀오죠. 현실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지난주도 매일 매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경, 사람, 사건들 이런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서 내가 얼마나 내 갈등 에너지가 증폭되고 감정이 요동치면서 내가 펜듈럼에게 농락당했는가 이것을 이제 자꾸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늘리는 거예요. 이 경험을. 실패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펜듈럼이라는 대상을 이제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갈등 에너지가 고조될 때, 감정이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고조될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펜듈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사회 현상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이나 단체, 조직에서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찰자로 지켜보면서도 얼마든지 거기서 펜듈럼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TV를 틀어서 어디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펜듈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점점 펜듈럼에 대한 감각이 길러지게 되고 주관적인 감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펜듈럼을 인식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일상생활에서 펜듈럼을 먼저 인식하는 거예요. 주적을 먼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실패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반은 끝낸 거예요. 트랜서핑의 반은 끝낸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다음 단락 볼틱체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트랜서핑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중요성, 낮추는 거. 두 번째는 가능태 흐름 타기. 세 번째는 의도의 조율이다.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펜듈럼을 인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식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요성입니다. 중요성과 펜듈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펜듈럼에 휘둘리고 있는 이유는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내적 중요성이든 외적 중요성이든 그것이 높아진 순간 펜듈럼은 나를 미끼로 걸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펜듈럼이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뭔가 에너지가 지금 휘둘리고 있고 소진되고 있고 빠져나가고 있다. 이걸 인식하셨을 때 체크해야 될 거는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중요성입니다. 내적 중요성이든 외적 중요성이든 어떤 곳에 중요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시라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펜듈럼에 손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성을 낮추는 것도요, 애써서 중요성을 낮춰야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펜듈럼에 얼마나 당해왔는가를 인식하는 순간, 그 펜듈럼의 피해 사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펜듈럼을 경계하게 되고, 펜듈럼을 피부로 느껴서 경계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중요성을 찾는 순간 그걸 놓게 돼요. 그거는 마치 뭐랑 같냐면은 그 소뚜껑에 그 한번 이렇게 데인 사람은 자라보고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네, 알아서 몸이 먼저 반응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주관적인 이러한 여러 실패 경험들을 펜듈럼으로 인식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중요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이 어떤 것에 내가 중요성이 부여됐는가를 알아차리는 순간 놓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한 게 가능태 흐름 타기, 그리고 의도의 조율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성 낮추는 것만 해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12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이 주제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이 영혼은 신의 일부다 이런 얘기하면서 모든 삶은 신의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전체 2장의 제목과 같이 신들의 꿈이죠, 이게. 그래서 신의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그 바딤젤란드의 진술문이 저의 입장입니다. 이런 의문은 거기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풀도록 놔주자. 그리고 맨 밑에 나오죠. 그 모든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눈앞에 피어있는 꽃의 감루를 즐기면 될 것을. 이 얘기가 바로 트랜서핑의 관점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이제 마음에 들어요. 트랜서핑의 관점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서 성취를 하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에서 성취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즐겁고 신나게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지, 여러분들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딴 나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우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내면의 신성을 깨워서 이 현실에서 벗어난 어딘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유체이탈하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발딛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현실로 그 장면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시간 안에서 변화라는 거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동떨어진 어떤 세계로 그거 초월 아닙니다. 그거를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차츰차츰 변화를 맛보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서 또 도약을 하게 되고 또 변화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삶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이런 변화들의 큰 줄기가 바로 트랜서핑의 핵심이지 여기서 뭔가를 점프해서 전혀 다른 뭔가를 꿈꾸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에 대한 불만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상상을 키우는 꼴이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서핑의 관점, 여러분들이 저 너머에 있는 걸 너무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기적적인 걸 추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내일 내가 하게 될 일에 있어서의 만족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은 통제하고 늘려나가고 또 스트레스는 줄여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이 트랜서핑 원리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환경의 최전선은 인간관계거든요. 환경의 최전선은 인간관계고 그 최전선 중에 최전선은 가족관계죠.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꿈꾼다는 것은 뭐 로또 대박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트랜서핑을 접근하는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주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심리맨TV 구독자분들 중에 이 샤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대1 채팅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로 안 남기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댓글 꾸준히 잘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저는 그걸로 인해서 도움 많이 받고 있고 또 참고할 것도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과 점점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즐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좀 더 이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만큼 또 한면으로는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차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